제가 빨리 말을 끝내겠습니다. 빨리 말을 끝내겠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오랜만에 김민하 평론가가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공화국에서 화 많이 내고 잘 지냈습니까? 화를 낸 적이 없죠. 오랜만에 만나서 보자마자 거짓말하고 막 아니 눈을 화 낸 적이 똑바로 없고 뜨고. 네. 이거 나오는 시그널에 내 목소리가 너무 좋네요. 처음 들어요? 그동안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딱 들으니까 굉장히 목소리가 좋다. 저렇게 무심한데 화는 왜 이렇게 많이 내고 살아? 화 안 내요? 화를 내다니. 내가 봤다니까? 화나네? 괜찮아요? 요즘 그 공화국에 욕하러 오는 사람 많이 없고? 아니 뭐 그런 사람이 이제 많이 있지만 뭐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전당대회가 코앞이니까. 아니 근데 김민하 공화국에는 잘 안 옵니다. 아 진짜요? 네, 별로 이제 영향력이 없고 작은 나라라고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가끔 궁금하더라고요. 왜 리히텐슈타인에 와가지고 EU의 개혁을 부르짖고 있나 사람들이. 네,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들르지 않아요. 네, 주요 관광지를 돌아다니지. 분석 데스크에서 김민하 평론가가 중후해졌다고 하시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KTV에 데뷔를 했답니다. 네. 아닙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데뷔가 아니고 네. 데뷔는 옛날에 문재인 정권 때도 그때도 거기 갔는데 그 윤석열 이후에 네. 이제 못 가다가 오랜만에 한번 간 거죠. 저는 죽어도 못 가볼 곳이에요. 그래도. 네. 왜죠? 저를 부를 것 같진 않아요. 혹시 모르죠. 김민하 평론가를 부르면 부를까? 혹시 모르죠. 랩이 또 유행이 딱 이제 더 되면은 래퍼계 대부 올림픽공원 그러겠다, 집회의 이렇게 문제에 해가지고.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패션도 랩인데. 아니 우리가 파는 옷이라고 밖에 설명했잖아. 딱 그 마음 먹고 온 것 같은데 오늘은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이런. 공화국에 들르는 사람들이 왜 화를 내는지 알겠구만. 보면 왜곡이야. 자, 올림픽공원 집회에 대해서 그동안 아마 신나게 여기저기서 떠드시긴 하셨을 거예요. 저희들도 화요일에 이걸 정리해서 한참을 얘기를 했는데, 선거가 끝나고 사람 마음 무겁게 하는 일들은 언제든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신박한 건 처음이에요. 게다가 그 잘못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때로 이것을 요소수 사태처럼 보기도 하는데 행정이 방만해서 혹은 행정이 너무 쪼그라들어서 나오는 실수들이 있어요. 그것이 정치적인 국난인 것처럼 표현하게 되는 이상한 확장성을 가지는 사건이 될 때가 있어요. 레거시 언론이 지금 일정한 편향을 가지고 올림픽공원 집회를 포장을 해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선관위가 잘못했으니까. 그랬다가 요 며칠 사이에 레거시 언론 본인들도 되게 어려워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조중동의 지면 구성을 보거든요. 이럴 때 마음이 보여서 편집국이 선관위 개혁을 부르짖는 건지 아니면 부정선거 애호가가 된 건지 스스로 헷갈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슷한 일들은 앞으로 더 생기겠죠. 그렇죠. 이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쪽 지면에서는 은근슬쩍 사전투표라고 관리를 잘 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그러면서도 아니 이 젊은 세대 순수한 젊은 세대가 나와서 집회를 하는데 그 부정선거론자들 나와가지고 이 순수한 젊은이들의 이러한 마음을 왜곡해서 해야 되겠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까 사전투표 얘기는 왜 했어? 그러니까 본투표도 이딴 식으로 관리하는데 사전투표라고 이게 전형적인 이제 부정선거론자들의 세계관에 기여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실제 지금 문제가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것도 아닌데 본투표에서 발생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언론들이 물론 이제 열심히 취재하고 보도하는 언론도 있겠지만 이 조선일보 같은 큰 언론들이 매우 불성실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뭐 익히 아시겠지만 선관위가 부실한 문제거든요. 여기서 부실하다는 거는 일을 똑바로 안 한 것도 있지만 사실 선관위라는 존재가 뭐냐 도대체. 이게 뭘 위해서 있는 조직이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일을 하는 사실상 임시 조직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주 허약하단 말이죠. 이 옛날에 저도 이제 뭐 한다고 이제 선관위를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왜냐면 후보 등록도 해야 되고, 뭐. 정치를 하고 다닐 때. 네, 뭐 회계 자료 갖다 내야 되고, 가끔 거기서 와요. 당신들 이거 장부 내놔보라고 검사도 하고, 뭐 그러느라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 시군구 선관위 가보면은 몇 명 있지도 않아요. 사무실도 아담하고, 예를 들면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가면 뭐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회의하는 장소만 크게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소수의 인원들을 가지고 일을 지금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소수의 인원들이 사실 또 다른 방송들 제가 가보면은 선거 때나 일하고 다른 때는 팽팽 돌면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도 꼭 그렇지는 않다 제가 말씀드려요. 왜냐하면은 선거라는 게 이제 나라에서 하는 선거도 있지만 위탁받아서 하는 선거들도 많이 있고 조합장 선거하고요, 농축협 선거하고요, 선거 교육 관리하고 네. 선거 몇 달 전부터 그 뭐 김민하 평론가 옛날에 뭐 이제 당직자 이런 거 할 때 그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게 불법이고요, 저게 불법이고요, 이거 전국을 순회하면서 몇 시간씩 강의하는 거 몇 달 전부터 계속해요. 그 무진장하고 그다음에 그걸 위해서 무슨 책자를 만드는데 엄청 두껍습니다. 그게 근데 매번 뭐가 바뀔 때마다 업데이트 또 하고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상적으로 하는 게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후원회나 뭐 이런 최근에는 이제 또 후보자 후원회 뭐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그거에 대한 회계 보고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또 인력도 있어야 돼요. 네. 그 동네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에 대해서 이제 그걸 또 해야 되고. 회계가 잘못됐을 때 누군가가 경찰에다가 고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고발하려고 공부해야 되는 건 누구? 선관위. 그렇죠. 실제로 이제 일이 그렇게 많다고. 명태균 씨가 과거에 그 이제 그 김영선 의원실에서 뭐 왔다 갔다 하다 이게 검찰로 넘어가잖아요, 사건이. 근데 검찰로 넘어간 다음에 검찰이 뭉개잖아요. 윤석열 때. 그때 왜 이게 넘어갔느냐? 선관위가 김영선 의원실 이제 회계를 보다 보니까 이상한데 그래갖고 이제 검찰이 수사 의뢰한 건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회계 관리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선관위라는 조직은 어떤 조직이냐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선거가 땅 하고 시작이 됐을 때 선관위 직원들이 지금 선거 관리를 다 하는 거냐? 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표소 가서 보는 사람들은 선관위 직원이 아닙니다. 참관인들이죠. 뭐 참관인들도 있고 그리고 공무원들이죠. 그렇죠. 일반 행정 공무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다른 데서 파견 온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선관위의 인력만으로는 투표소를 뭐 유지할 수도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선관위원들은 사실 선관위의 직원들은 사실 이제 선거 스타트하면은 그런 이제 관내 투표소들에 있는 공무원들을 관리하고 이게 뭐 얘기 듣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관리자의 관리자.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도 사람이 많으면은 예를 들면 투표용지가 모자라요 했을 때 바로바로 이렇게 보내주고 할 수가 있는데 선관위 직원이 이제 매일노동 뉴스하고 인터뷰한 걸 보면 평소에도 모자라는 일은 많이 있었다. 근데 그때마다 선관위가 갖고 있는 이 임시 투표 용지를 빨리 빼가지고 이름 번호 쫙 찍은 다음에 보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문제를 많이 해소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그게 안 간 거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뭐 일단 조금 찍어서도 있지만 그래서 보내야 될 게 이제 많아진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 인력이 적기 때문에 이거를 보내려면 일련 번호 다 적어야 되는데 언제 적고 있니? 이거 찍어야 되는데 언제 이걸 찍고 있냐? 둘이서 찍고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찍고 있다가 이제 이게 우리 선에서는 이게 안 될 것 같다. 그냥 투표소로 저 일련 번호 안 찍은 거 보내. 이래갖고 보낸 데도 있는 거고 거기서 좀 알아서 수기로 하라고 그래. 네. 그 수기로 해갖고 이번에 또 뉴스 나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엉망으로 심지어 투표소에서 수기로 했답니다. 근데 그 수기로 하라고 보내지 않았으면 아마 그 투표용지가 안 갔을 거거든요, 아마.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이어서 사실 이런 부실한 이 조직은 도대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관위를 뭐 헌법기관으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으로 바꿔가지고 실질적인 선거기관은 뭐 행정부가 하게 한다든지. 근데 그렇게 하면은 또 과거에 우리가 부정선거의 그 기억이 있어서 3.15 부정선거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게 또 논란이 되지 않을까? 하여튼간에 최선의 제도를 찾아보자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소위 이제 올림픽공원에 나온 이제 시위를 하시는 분들의 세계관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김민하 평론가가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것과 다른 곳에 있어요. 네. 이게 지금도 시국선언이나 이런데 물론 시국선언 어저께 대학들이 한 걸 보면은 대학마다 약간 메시지가 좀 다르긴 합니다. 대학마다 스탠스가 조금 다르긴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국가에 의한 참정권 침해라고 이 사건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면 깔끔하죠. 네, 뭐 근데 이제 저는 국가에 의한 참정권 침해인가 그 국가에 의한이라는 뉘앙스가 뭐냐 이게 실제 시위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하고 국가에 의한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 제가 느낄 때는 이런 거거든요. 이 민주주의가 어쨌든 짓밟힌 거예요. 예, 이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짓밟혔고 그게 87년 민주항쟁에서 반독재 세력이 독재자를 무너뜨릴 때와 같은 그러한 무게감으로 지금 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일인데 근데 지금 쭉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예를 들면 그 정도가 되려면 어떤 게 해야 되냐면 이재명 정부가 야 이거를 오세훈이를 떨어뜨려야 되겠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승만 한 것처럼 했다. 네. 그랬다면 그렇죠. 오세훈 투표가 많이 나올 만한 데다가 투표용지를 주지 마.
이렇게 했으면은 지금 이 시위의 이 얘기가 맞습니다. 퍼즐이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이런 이제 분위기로 시위를 앞단에 이제 했습니다.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 역으로 얘기하면 여전히 이제 이재명 정부는 독재를 할 것이다. 그리고 전체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 생각을 하는 거고 왜 그럴까? 이재명 정부는 사실 지금까지 사법부도 장악하고 검찰도 장악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본인의 이제 그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독재적인 사익 추구의 의도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 잘 보면은 과거에 운동권이었지 중국이랑 북한 좋아하지 중국이랑 북한에서 그 전체주의를 하는데 말이야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인식이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세계관이 본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행동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이재명 정부는 중국이다. 우리나라는 홍콩이 될 것이다. 이 정도 수준까지 생각은 안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근데 이제 층위가 있는 거죠. 이재명 정부 좀 전체주의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부터 이재명 정부는 중국이다. 우리는 이제 홍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까지. 그러니까 1부터 100까지 쭉 이제 볼륨이 있는 건데 방향은 이런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위는 본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 윤어게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윤어게인이 아닌 사람들도 지난 주말에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윤어게인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어쨌든 간에 보수 유권자들의 시위에 가까운 것이고 물론 누군가 뭐 거기 진보인 사람도 있었을 수 있는데 또 가고 싶었는데 못 갔다는 사람도 있어요. 가면은 그림을 보면은 가고 싶지는 않거든요, 사실. 태극기로 도배가 돼 있고 거기서 막 그러고 있는데 성조기 꺼내고 황교안 나오고 전한길 나오고. 네, 근데 뭐 그 단계까지 안 가더라도 지난 주말에는 이제 그거를 뭐 하지 말자고 이제 주장했던 그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게 하지 말자고 주장을 해도 태극기가 막 있는데 그게 태극기라는 게 물론 우리나라의 국기이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태극기 좋은 거죠. 하지만 어떤 녀석들이 그 의미를 오염시켜놨잖아요. 집단으로 모여갖고 태극기 흔들면 그건 좀 이상한 거다라는 의미를 인증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다 보니까는 그런 게 있는데 이미 저기서 다들 이렇게 태극기를 좋다고 두르고 이제 흔들고 있다라면 어떤 인상을 받게 되잖아요. 저기는 우리 동네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못 간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윤어게인은 아니었지만 실제로 이제 윤어게인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 부정선거 얘기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어쨌든 이 정도의 차이를 두고 이것은 어떤 특정한 세계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었다. 그것은 보수적인 세계관이고 그것은 민주 세력이라든가 진보 세력은 전체주의 세력이 될 수 있거나 그렇게 됐거나 또는 그 길로 가고 있다라고 이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마음의 싸움이거든요. 이게 이번 일을 통해서 과거를 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게 원래부터 나는 뭐 나라에 불만이 없고 말을 잘 들었고 열심히 살았더니 우리 집이 잘 됐고 우리 공장이 잘 됐고 내가 월급이 올랐다라고 생각했던 70년대 시민들은 박정희가 죽은 게 싫었을 거예요. 1980년대 들어서 아시아의 4마리의 용이 됐으니까 수출 시비권 안에도 들어보는 쾌거를 올렸으니까 사람들은 직선제가 이루어진 게 뭔지는 몰라도 전두환이 끌어내려지는 것 같은 모습을 취하고 민정당 정권이 사라지는 게 싫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백래시가 마음에 풍선으로 남아서 한번 부풀어 오르는 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93년 대선이고 87년 대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92년 대선이고. 그랬나 보구나. 12월 3일에 2024년 12월 3, 4일에 그리고 뒤이은 몇 달 동안 민주시민들이 나와가지고 나라를 복구시키는 모습은 축제와도 같았는데 그걸 보면서 불쾌했을 국민은 많을 것이다. 그들이 모두 황교안을 찍고 싶어하고 전광훈에게 뭐 돈을 내고 싶어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아니죠. 마음의 결 근처는 저들이 더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은 많다는 거예요. 김문수를 아마 찍었을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지난 대선에서 40% 넘게 받았는데. 김문수를 찍거나 이준석을 찍은 거죠. 예. 굉장히 말씀하셨듯이 김문수 플러스 이준석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보다 득표가 많았단 높았잖아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이 많을 확률이 높냐? 예?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을 확률이 높냐? 진보 입내 좀 하면서 뭐 진보는 아니어도 뭐 리버럴 입내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지금 많은 겁니까? 아니면 난 그래도 보수야. 그 윤석열이 보수를 망쳤지만 난 그래도 보수여서 진영 대결이니까 김문수 찍을래 이렇게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겁니까? 후자가 더 지금 많은 거거든요. 대한민국에는. 다시 한번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쪽이 더 많았던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중앙일보가 그러니까 각 신문들이 근데 2030들의 어떤 그러한 생각과 이런 것들을 아까 뭐 미화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제가 볼 때는 순진하게 따라가는 신문이 있고 아주 그 기획을 갖고 접근하는 신문이 있어요. 늘 있었어요. 네, 순진하게 따라가는 신문들이 이제 뭐 한겨레 신문 이런 데인데 그런데 이제 가서 이제 물어봅니다. 한겨레는 이런 데 조선한테 끌려다녀요. 네, 2030한테 물어봅니다. 정치 성향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난 중도입니다. 그래요. 이 2030이. 좌와 우를 떠났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얘기를 써줍니다. 중도시구나. 중도예요.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또 여기를 그러면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데 정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세상이 너무 조용해가지고 내가 참을 수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그 얘기 그냥 써줍니다. 이게 참을 수가 없어서 조용해갖고 자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이 시위 현장에서 제일 불만인 게 뭐예요? 우리는 극우가 아닌데 우리를 극우로 오해하는 이 재래 언론과 그 다음에 우리를 극우로 보이게 만드는 저 황교안 이런 사람들이 너무 싫어요. 그러면 이제 또 씁니다. 극우가 싫은 2030 이렇게 쓰는데 그 얘기하는 그대로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오늘 중앙일보는 일면에 또 딱 이렇게 2030들에 대해서 4050들의 위선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썼는데 이게 정확하게 근한 8년을 보수가 해온 바입니다. 이게 만들어온 스토리예요. 보수가 근 8년을.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맨날 보수 언론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이걸 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의미의 연결망들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계속 이러한 그 진보와 어떤 리버럴과 그다음에 민주당과 이런 진보적 가치 일반을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반발심, 어떤 반대를 막 찍어내고 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코웃음을 칩니다. 나에 대해서 코웃음 치는 게 아니고 그 담론에 대해서 웃긴 얘기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정권은 중국이냐 또는 북한을 추종하냐. 그럼 여러분들 댓글창에다가 크크크크크 이렇게 쓸 거예요. 그냥 비웃고 마는 거죠, 우리는. 근데 이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정도의 어떤 그런 담론을 열심히 만들어 온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문재인 정권 때 개헌을 한다고 그랬더니 그때 이제 문재인 정권이 내민 개헌이 있지 않습니까? 개헌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시작하자마자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체제의 자유한국당입니다. 사회주의 개헌이다. 사회주의 개헌을 막겠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한다. 그리고 뭐 토지 공개념을 뭐 개헌 내에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뭐 거론을 했나 그렇습니다. 이게 사회주의 아니냐? 그 사회주의를 하려고 그런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소득주도 성장도 사회주의인 것 같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정부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회주의고 전체주의다. 코로나 때 중국인을 막지 않아가지고 코로나가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정부가 백신 맞는 거는 개인의 자유인데 억지로 맞히지 않느냐.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억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키지 않느냐. 이것은 전체주의다. 독재다. 그 자영업자들이 화가 났죠. 다 왜냐면은 자영업자들이 실질적 피해가 있었으니까. 우리한테 대출 떠넘기고 전체주의 정권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어요. 자유를 너무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오세훈이 조금 많이들 잊어버리셨을 텐데 오세훈이 2021년에 재보궐선거에서 2030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네. 그때 이준석이 주도한 그 선거운동에서 2030이라고 주장하는 젊은이들이 막 오세훈 유세차에 올라가서 연설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상한 말하고 이래갖고 그 화제가 되고 뭐 욕먹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중도 시민이라 그랬다가 말 시켜보면 바지를 벗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이상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얘기한 이 스토리들 네. 민주정부라는 사람들은 진보인데 그 사람들은 중국과 북한을 추종해서 전체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말살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또 뭘 얘기하냐 자유를 말살하는 차원에서 여성주의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차별금지법을 얘기해. 자유를 말살하는 거야. 그건.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똑같은 얘기를 해. 목사님이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 사단에 의하여 이렇게 사탄 이렇게 장악이 돼가지고 차별금지법 같은 거를 지금 전체주의 세력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추진하려고 하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또. 그리고 이러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에 들어갔고 스레드에 들어갔더니 또 사람들이 또 교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참 이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든든하고 좋다 이러는데 다 그 얘기야. 뭐 공산주의 때문에 큰일 났다 그러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은 찰리 커크가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찰리 커크가 뭔지 모르거든요. 누군지 몰라. 찰리 커크가 누군지 몰라요. 지금도 그때 울었던 사람들 찰리 커크가 누군지 까먹었을걸요? 네,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팔로잉한 인스타그램과 스레드에 있는 그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훌륭한 신실한 기독교인인데 저 먼 미국에서 바다 건너 미국에서 총 맞아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이래가지고 너무 슬퍼요. 막 추모의 글을 올리고 막 이렇게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다 이 담론들이 끼어들어서 이제는 그냥 어떤 상황을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담론을 떠올립니다. 선관위인데 투표용지가 부족해? 근데 송파구에서 부족했다고? 야, 작동하는구나 공산주의가. 그 찰리 코크까지 가는 거예요? 긴가민가 했는데 공산주의가 드디어 작동을 하는구나 여기서. 백신 공산주의. 야, 이 공산주의, 전체주의, 자유가 말살되는구나. 막아야지. 태극기 두르고 이제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건데 중앙일보에 그래서 이 기사를 잘 보면은 이 마음들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 그동안 보수가 만들어놓은 스토리가 그대로 반영돼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연금개혁 해가지고 이거 지금 젊은이들만 독박 쓰게 생겼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윗세대들은 행복하게 뭐 예를 들면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고 자기들끼리 막 불려가지고 재산을 불려놓고서는 30대 여성은 오세훈을 찍은 이유는 살기 위해서였다. 이야 멋진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 윗세대들은 다 자기들이 그렇게 돈 벌어놓고서는 그리고 우리 세대 2030 세대가 돈 좀 벌려고도 코인 투자한다고 그러고 뭐 주식 투자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도 하려고 그랬더니 부동산 투자는 집 가격을 올려버려. 주식 투자는 세금을 걷는다고 그래. 누구는 뭐 세금 안 내고 주식 투자하나? 아무튼 세금을 매긴다고 그래. 그리고 코인이 한동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코인이 좀 안 좋았잖아요. 얘기가 계속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코인 투자도 못하게. 우리는 굶어 죽으란 겁니까? 이 사다리가 없어요. 이러고 있는데 열받게 나보다 못한 비정규직을 이제 정규직화를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게 열받고 그런 멘탈리티들이 중앙일보 기사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앙일보 기사도 웃긴 거는 107명인가를 뽑아가지고 2030 이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거든요. 107명이 대표성을 가집니까? 난 그것도 모르겠어요, 사실. 중앙일보는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네. 요런 걸로 그래서 중앙일보 오늘 기사를 딱 보면은 요런 스토리가 2030의 대표적인 스토리고 이 스토리가 바로 우리나라의 어떤 상식이구나. 이 사건 관련 이번 주에 있어서는 중앙일보가 좀 더 주도 면밀합니다. 조선일보는 논점을 지금 못 잡고 흔들리고 있는데. 조선일보 엊그제 이제 2030 특집을 또 막 하거든요. 한 이틀째 하는데 그 내용은 사실 그런 거예요. 사실 단순합니다. 정치적으로 오해받기 싫어요. 순수한 2030이요. 좀 단순합니다, 내용이. 네. 우리는 순수해요.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데 정부가 관심 가져주지 않아요. 뭐 이런 얘기, 정부가 관심을 안 가졌습니까? 김민석 총리가 불러다 놓고 앞에다 놓고 얘기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몇 차례에 걸쳐서 기자회견하면서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로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국정조사도 한다고 하고 여당이 먼저 꺼냈죠, 국정조사. 네, 협의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아무튼 정부가 하나 움직이지도 않는데 말이야. 이런 얘기가 조선일보에 딱 있고 그 밑에 뭐가 있느냐? 야당은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여당은 머뭇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조선일보고. 그러니까 시사가 제일 우스워지는 순간이죠. 뭘 다 했는데 지금까지 한 게 뭐냐라면서 성질내요 사람들이. 네. 그 밑에 보면은 실제로 여당이 머뭇하고 있는 기사가 있거든요. 조선일보 지면에는. 아이고. 그럴듯하게 해놓으면 그 지면을 가지고 또 그 유튜브에서 떠들고 스레드에서 떠들고 인스타그램에서 떠들고 어저께인가 항미 원조를 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전쟁기념관 거기서 가르치려고 그랬대요. 초딩들한테.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봤더니 그냥 포스터에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6.25 전쟁이라고 하고 중국 사람은 항미 원조라고 한다. 네. 그 두 어린이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네. 그냥 그런 그림이잖아요. 근데 중국 용어 썼다고. 네, 항미 원조를 거기에 이제 나오게 했다고. 절대 나오지 말아야 될 이게 그런 단어인데 거기 나왔다고 초딩들한테 이걸 가르치려고 했어. 조선일보가 일면에다 쓰고 사설에다 썼습니다. 근데 이 스토리가 또 뭐냐? 이재명 정부 지금까지 한 걸 보니까 북한도 좋아하고 중국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뭐 착한 척하면서 뭐 중도 실용인이 뭐니 착한 척하면서 뒤로는 이 어린이들에게 이 항미 원조라고 이제 세뇌시키려고 그랬구나 너희들. 우리한테 딱 걸렸어.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는 전쟁기념관에서 좌파들이 자꾸 강연을 하더만 정의당 전직 의원도 강연을 하고 말이야. 그렇게 써 있어요 사설에. 정의당 전직 의원? 전쟁기념관에서 정의당 전직 의원 중에 강연할 만한 사람 누굴까요? 김종대 아저씨지. 전쟁 전문가니까요. 왜 김종대 아저씨 뭐 강연했나 보니까는 그런 얘기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앞으로의 전쟁과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한 거지. 근데 그런 거까지 다 끌어모아갖고 역시 좌파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저께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려고. 네. 근데 딱 지하철에 앉으려고 그러는데 피켓을 들고 있는 거야. 누가? 모르는 사람이죠. 젊은이입니다. 젊은이인데 피켓을 들고 있는데
부정선거 부정선거 그다음에 뭐 수개표라고 써 있었나? 부정선거 수개표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이제 들고 있지는 않고 무릎에 올려놓고 보이게 올려놓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태극기랑 성조기를 무릎에 끼고서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핸드폰 보면서 가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옆에 안 앉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건 뭐 나라도 앉아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나는 딱 귀에 이어폰을 꽂고 주다스 프리스트 노래를 들으면서 예, 딱 볼륨을 올리고 뭐 이렇게 가고 있다가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뭐 하나 곁눈질을 이렇게 봤습니다. 핸드폰에 뭐 보고 있나 곁눈질을 이렇게 봤는데 핸드폰에 뭘 보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뭐요? 방금 보니 이 항미 원조 얘기를 극우 유튜브나 이런 데서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항미 원조 나온 거를 막 뭐 무슨 저 카드 뉴스처럼 뭐 또 만들어 놨더만. 그러니까 벌써 시작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열심히 또 보고 막 넘기니까 또 부정선거 얘기 하루 종일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조선일보가 사설과 기사 쓴 지 하루 만에 벌써 이렇게 내 지하철 옆자리에 앉은 이 젊은이까지 이걸 보고 잘하고 있다. 야 이게 그러니까 극우 담론 네트워크가 이런 식으로 빠르게 작동을 하는데 배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아까 김현 평론가가 8년 뭐 이 정도의 노력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정도의 노력도 가상하고 아주 구체화된 노력이 있었고 그런 거죠. 뭐 이제 그 평론가들이 저 선거 끝나고 나서 뭐 어느 당은 간절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조선일보, 중앙일보나 보수 정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간절했고 노력을 멈춘 적이 없고 꾸준히 노력했어요. 그렇죠. 제 시각에서는 청년 세대를 병들게 하려는 노력. 저한테는 8년이 아니라 30년쯤 돼요. IMF 직후에 이제 국민의 정부가 들어섰을 때 386 세대라는 말을 만들죠. 조선일보가. 그때는 좋은 뜻이었죠. 어떤 뜻이었죠? 너네 선배들은 나가서 데모나 했는데 너네들은 학교 열심히 다니고 이제 저 경제사 정도 안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스펙 키우고 정정당당하게 크는 청년이 되라. 너네들이 86세대고 너네들이 앞으로 미래 경제의 주역이다. 정치에는 관심 없지 너네. 이런 식으로 특집 기사들을 쭉 내보냈었어요. 그렇게 86세대란 말을 정의했어요. 근데 그러고서 민주당도 또 졌죠? 또 지고? 그래서 86세대라는 말을 뒤집어 씌웁니다. 운동권 세대들한테. 그렇죠. 해보려다가 실패하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지금까지 계속 노력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질까봐 미래의 아이들에게 불안하지, 무섭지, 혐오가 필요하지 않겠니? 라고 주입시키려는 노력은. 그리고 그 노력이 가장 큰 결실을 본 게 지난 주말이 아닌가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노력은 항상 있었는데 이렇게 잘 먹힌 적이 사실 없어요. 제가 그래서 8년을 얘기하는 게 문재인 정부 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겠다. 그때 이들의 전략이 바뀌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반공주의, 그 다음에 어떤 그 다음에 이제 무한 경쟁을 디폴트로 전제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면은 너는 성공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능력주의에 기반한 어떤 시장주의, 그러한 담론 싸움은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해왔는데 결정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뭐가 바뀌냐면 그전까지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세력과 독재의 후신이 있었습니다. 독재의 후신이 어디예요? 우리 세대한테 물어보면 독재의 후신은 어디입니까? 국민의힘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뭐 추호도 의심한 적이 있습니까? 네. 없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되면 그 구도를 뒤집습니다. 이게 이제 김민하 평론가가 많이 했던 얘기죠. 그렇죠. 문재인 정권이 독재를 하고 있다는 말로 스토리를 바꿉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독재에 저항하는 우리가 민주 세력이야라고 이 보수가 주장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지금 젊은 세대한테 제가 볼 때는 먹혀요. 이 민주 정권이 집권하고 있을 때 아무래도 국가가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고 그 일에는 뭐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잖아요. 그 모든 거를 독재적인 시도의 어떤 결과로 막 포장해 갖고 우리가 그것과 싸우니까 민주주의자고 너희들 민주주의 좋은 거 다 알잖아. 너희들 학교에서도 배웠고 영화에서도 봤고 영화에서 늘 누가 이깁니까? 민주주의가 이겨요. 독재가 이기는 영화 봤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전투기를 몰더라도 어쨌든 민주주의가 이깁니다. 우리는 그런 영화 참 많이 보고 자랐죠. 네. 그다음에 게임을 하더라도 결국은 민주주의가 이겨요. 독재자 사실은 마왕은 독재자거든요. 마왕이 언제 민주주의 했습니까? 제가 콜 오브 듀티하고 늘 짜증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멋진 게임을 했는데 왜 이기는 건 미군이냐. 네, 늘 그렇잖아.
근데 이제 미군 근데 이제 그 셰퍼드 중장이 그 네. 고스트를 죽이고 이 나쁜 자식이 네. 소프도 죽이고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프라이스 대위입니까? 하지만 미군이 이기죠. 예, 네. 프라이스 대위가 복수하려고 하고 네. 저격총으로 이걸. 네. 아무튼간에 그러한 민주주의 모든 매체에서 민주주의가 정말 이긴다, 승리한다, 민주주의가 정의다를 다 우리가 배우고 자랐는데 이 구도를 뒤집어서 우리가 민주주의다라고 하니 그 매력에 빠지는 거죠. 빠져 들어가는 거죠. 빠져 들어가면은 이게 독재임을 설명하는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이든 민주 정권이든 그게 독재임을 설명하는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어떤 종류의 반공주의와 어떤 시장주의와 그런 것들이 총출동해가지고 저들은 독재하라는 한 점으로 쭉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무력했다 지금까지. 그걸 오늘 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력했다. 그렇죠. 이게 2022년 대선 때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모두 문재인 정부 후예론으로 맞붙었어요. 그리고 지금 2026년 여름이 됐더니 양당이 모두 문재인 정부 만화 근원설로 맞붙고 있는데 뭐 이건 좀 다른 얘기고 나중에 뭐 8월 지나면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이런 노력은 김민하 평론가가 몇 년 전부터 얘기해줬던 대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독재는 민주당이야. 그래요. 민주자유주의를 지키는 건 우리야. 우리 국민의힘이야. 그리고 먹히고 있고 커지고 있다. 심지어 그걸로 윤석열은 집권을 했다. 자유민주주의자를 자칭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 내란 일으켰다. 사이드 가설인데 자유통일당과 대한애국당이 커져서 국민의힘이 된다. 2026년에는. 근데 표면적인 모습만 보면 거기까지 가고 있거든요. 지금 거의 다 왔거든요. 네. 장도연 씨가 사전투표 폐지하재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인데 웃긴 건 정말 이 세상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자유한국당이나 뭐 이런 쪼렙 극우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극우성이 뭔가 이제 희석되는 그러한 알리바이처럼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는 너희 극우 아니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답한다는 거죠. 극우는 저기 있잖아. 황교안 있잖아. 황교안이 극우지. 황교안 그 락페에서 다이빙 하듯이 거기서 화단에서 50cm를 점프를 네. 하셨죠. 네, 화단에서 슬램. 뛰어내린다. 으악! 이러고 뛰어내려. 그래서 사실은 쇼츠에서는 거기까지만 나오면 되겠죠. 뛰어내린 다음에는 안 나와도 되겠죠. 그 뛰어내린 다음에는 황교안 씨 가만히 있읍시다. 경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읍시다. 이렇게 무릎이 이렇게. 튼튼하시거든요. 아니 쇼츠만 나오면 되니까 으악까지만 나오면 되니까 민주주의를 향해서 몸을 던지는 나의 모습. 근데 황교안이 있음으로 해서 저봐 극우는 저기 있는데 왜 우리더러 극우라고 그래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 2030이에 대한 상찬도 저는 사실 마찬가지라고 보는 게 2030이 극우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2030이 공유하는 그 시위에 나간 2030이 공유하는 어떤 그 멘탈리티의 본질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인데 그거 아니야라고 물어봤을 때는 아니야. 2030은 합리적이고 지금 2030은 굉장히 그 현명한 판단을 하고 있어. 왜냐? 황교안과 선을 긋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역할은 그거예요. 알리바이예요. 알리바이. 맞아요. 네. 알리바이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좀 더 많은 언론인들이 좀 적시해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눈에 뻔히 보이는 사건이잖아요. 우리 둘만 알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이 알겠죠. 여기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밖에 이제 아니 말고 그러니까 뭐 기차 방식도 알고 얘기하고 예. 저기도 알고 다 아는데 네. 우리 말고 레거시 언론인들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거의 다 했는데. 아 그래요? 벌써? 아니 뭐, 주제가 더 남았는데. 그죠. 하나밖에 안 했지. 네, 제목이 뭐 네타냐후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네타냐후까지 못 간 게 어디 하루 이틀이에요? 여러분 네타냐후는 나쁜 놈입니다. 그것만 알아두세요. 네. 네. 네타냐후는 나쁘고 되게 유능해가지고 트럼프를 절대로 전쟁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아니 트럼프가 네타냐후한테 자꾸 그 공격하고 그러면 혼날 줄 알아 이랬는데도 네타냐후가 막 때리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나도 때려야겠다. 이거 때리고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이란과 이스라엘은 공통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 자식은 우리를 어쩌지 못해. 하던 거 계속해도 돼. 네. 그렇습니다. 그만 싸워라. 그래서 조선일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 세대를 더 병들게, 더 열심히 병들게 하면 자기들에게 좋을 일밖에 없다라는 아주 간결한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이 무섭습니다. 제가 10초만 얘기를 하면 이 시도 중에 기념할 만한 또 하나가 MG노조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제3노조. 그런 흐름하고도 이게 일맥상통하다. 그때도 조선일보 등이 띄웠다.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커질 거라서요. 지켜볼 거예요.
김연아 평론가 요즘 나가는 데 많아졌습니다. 아니에요. 지켜봐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